안녕하세요. 제주 킴스입니다. 이제 저 앞에 햇빛 떠 있는데 나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침 새벽 5시에 올라와서 밭에 물주기 작업 중인데, 예, 물주기 작업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10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덥습니다. 3일 후면 저희 밭은 이제 과수원은 이 아이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크기가 작은 애들이 있어서 비도 안 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좀 주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뭐 농협에 남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직거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거래를 한 8년 정도 하면서, 좀 답답했던 고객? 내지는 약간 진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고객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제일 처음 이거는 이제, 제가 살인자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살인자로 몰린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가 한 2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에다가 항상 이 아이들을 얘기를 할 때 농약을 안 한 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월 그 봄에 2번 한 다음에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열린서부터는 농약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좀 자세히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겨울에 한라봉을 수확하고 있는데 손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한라봉 2박스를 주문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배송을 했죠. 그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를 딱 물어보시다. 혹시 이거 농약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냐면 한라봉은 농약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또한 일반 관행으로 됐다고 블로그에도 표시를 해놨고요. 손님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쏘아 붙이기 시작하는데, 예, 막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부터 시작해서, 예, 마지막에는 살인자다. 그리고, 어, 진짜 마지막에는 이런 거는 네 부모나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말을 못 걸 정도로 반박을 못 할 정도로 진짜 계속 쏘아 붙이더라고요. 이유인즉 이분이 그런 저기 뭐야 그 많이 아프신 분들 뭐 암이나 이런 아프신 분들 그런 보호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시게 하려고 한라봉을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주문할 때도 농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 블로그를 보고 그냥 주문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냥 보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걸 받아보시고 이제 겉표면에 약간 하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바로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멘탈이 붕괴돼서 2시간 동안 아무 짓도 못하겠고, 예. 제가 7년 동안 직거래 하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욕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 사람 카톡을 열어봤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예. 그냥 사진에서 봐서도 이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말아버린 적. 그거는 진짜 거래하면서, 직거래를 하면서 욕 들은 거는 이번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 경우가 이제 보관을 못해서, 예, 보관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은 9월이지 않습니까? 보통 9, 10월 초나 이렇게. 그때는 날씨가 이만큼 덥습니다. 이만큼 안 해도 그 정도만큼은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거래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제 출발시키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추석은 보통 택배가 멈추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오늘부터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면 보통 이틀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항상 뭐 냉장 보관하셔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출발할 때. 근데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베란다에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겠습니까? 저희가 박스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제 제주 특산품이라고 해서 비닐 포장까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개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냉장 보관하시면 상관없는데 그걸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서늘한 곳에 둬도 그거보단 덜 할 겁니다. 근데 그 땡볕에 두고 나서 명절에 풀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명절에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썩은 거를 보내냐고. 세상에 썩은 거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받은 날짜는 추석 5일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베란다에 놔뒀는데 이렇게 썩었다. 결론은 그분한테 사과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한마디만 했습니다. 썩은 거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거래를 안 해도 되는데 환불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드시라고 얘기를 했고, 생물을 취급하면서 썩은 거를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분도 있었고, 또 택배, 보통 다 택배로 가기 때문에 예, 이것 또한 많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택배 가다가 택배가 뭐 파손이 났어요. 뭐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속 안에 뭐 귤을 담았는데 파손이 났습니다. 근데 꼭 말씀을 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오면서 택배가 너무 많이 던졌나 봐요.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면 그만큼을, 그 이상을 더 저는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세 개 깨졌다. 이러면 뭐 그런 분들은 솔직히 얘기도 안 해요. 한 10개 정도 깨졌다 그러면 3kg든 5kg는 또 보내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왜 깨진 거를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면 욕 들어먹을 거 뻔히 아는데 깨진 거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차라리 말이라도 오면 그냥 받았는데 많이 깨졌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택배 사고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제가 더 보내드리거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직거래를 할 때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진 거를 보내는 사람은 없죠. 그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실수로 한 개 정도 들어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밑에 깨진 거를 깔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죠, 정인이.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7년 동안 한 번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경우들이 이제 그분들만 아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여름 수학을 하고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많이는 하루에 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따도 되는 애들이지만 이런 애들은 따기가 안 되죠. 크기가 벌써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나무에서도 많이 따지는 못합니다. 한 번에 귤처럼.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 예약을 받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다 구합니다. 순차적으로 보낼 거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매년. 예를 들어서 10일날 수학하잖아요. 그러면 엊그저께 전화 와서 뭐 최고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막 다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뭐 급해서 그런데 먼저 좀 보내줄 수 없느냐. 근데 그분들 내역을 보면 그분들은 매년 그래요. 예, 매년 그래요. 분명히 예약 주문을 놓고 예약 주문을 넣은 다음에 나중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환불은 100%다 해드린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급급해 갖고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을 못 보내드리잖아요.
한 달 전부터 예약하고 기다리신 분들을 못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예, 당장 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야기하면 알겠는데, 예, 그걸 또 들어주자니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가 먼저라고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만약에 한 박스다 그러면 그 한 박스만 보내고 그분들한테는 일부러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주문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죠. 예. 근데 가끔 까먹고 받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꼭 그런 분들은 똑같은 행동을 매년 합니다. 요게 이제 직거래 하면서 제일 우리가 얘기하면 진상 손님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은 직거래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인 분들이라도 절대 농가에서 깨진 거를 보내거나 상한 거를 보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직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송 중에 파손이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를 꼭 그렇게 극한적으로 깨진 거를 보냈느니 상한 거를 보냈느니 양심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절대 그런 농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가가 있다면 직거래를 하면 안 되겠고요. 직거래를 이제 며칠 앞두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나가면서 직거래도 저희 농장도 직거래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한 번이라도 더 물건을 잘 살펴보시고 보내시면 아마 마음 편안하게 직거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